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둔촌주공이 너무해.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지는 어디일까? 아마 전 국민이 다 아는 곳일 것입니다. 바로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이번에 무순위가 나왔는데 무순위 청약의 규제 해제마저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저도 세금 내고 일하는 국민인데 너무 한쪽만 편애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타이밍 맞추면 욕먹을 텐데 이거 너무하긴 합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또 부족한 영상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봐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정치를 배제하고 부동산과 정책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무순위 청약 일정과 기타 사항들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 일정은 청약 접수일 3월 8일입니다. 딱 하루. 무순위 줍줍이라는 말은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줍줍은 뭘 거저 줍는다 이런 뜻으로 보통 쓰이는데 그러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어떤 평형이 무순위로 나왔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공급 평형은 29타입 2세대 분양가는 5억 1,580만원, 그리고 39타입이 638세대 가장 많고 7억 1,520만원입니다. 그리고 49타입은 259세대 8억 8,100만원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입니다.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당첨을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완화해주면서 모든 평형대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포기하신 분들 많이 화가 또 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은행들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를 다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여줬습니다. 저도 5%대 예금을 들어놓긴 했지만 지금은 1금융권에선 찾기 힘든 예금 금리가 5%대입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즉 일반 국민들이 누려야 할 예금 금리 이 혜택을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뺏겼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무슨 피해 줬냐? 왜 나만 미워하는 건데? 저기요 사장님, 전 국민이 누려야 할 그런 예금이자 혜택을 뺏어서 일부 사람들이 지금 그 혜택을 다 가져갔다고요. 13 부동산 대책이 참 절묘하게도 둔촌주공의 계약률에 영향을 줬고 결국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는 완판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그래서 소형 평수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에 무순위 청약에 대한 어떤 무주택 요건 그리고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가 바로 둔촌주공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너무도 절묘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참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예전보다.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시청률 박살나고 욕을 한 바가지 얻어 먹습니다. 서로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복남매라든가 아니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났는데 전 남편이 그것도 몰라보고 신나게 또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랑 이거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의 청약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또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흥행 여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49타입 요거를 고민하실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부동산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실제 많이 있었던 일인데 오전에 부동산으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부동산이죠? A아파트 25평 2개, B아파트 34평 요거 1개 이렇게 보여주세요 오늘. 네? 언제 보실 수 있나요 오늘? 지금 KTX 타고 갑니다. 서울역 도착해서 밥 먹고 가면 한 1시 정도 되겠네요. 1시에 보고 그 중에 하나 계약할게요. 그러고는 정말 그날로 계약하고 KTX 타고 다시 지방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그 순간이 많이 놀랐는데 이런 일이
뭐 한 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자녀들한테 집 사주고 내려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정말 퍼펙트하게 미리 준비들 잘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 과천 제이드자이 무순위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주 요건이 풀리기 전이라서 과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분들이 낙담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과천에 무순위 청약이 나올 텐데 많은 분들이 로또 청약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15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 4개 단지에서 2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단지별로는 과천 제이드자이가 5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이 또 5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6가구, 또 푸르지오 라비에노가 4가구입니다. 2020년 분양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대략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5억대, 84제곱미터는 8억대로 예상이 됩니다. 계약 취소 분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 옵션 비용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유주택자도 그리고 과천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와 분위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별도의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5%입니다. 이걸 조사한 나라가 43나라인데 이 중에 3등 했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걸 발표한 곳이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인데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 일찍 선언해서는 안 된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금융기관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자꾸만 제가 안 좋은 뉴스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비관론자가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소식, 한국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쯤 들어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3월 2일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최대 20%까지는 급락할 수도 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경우에는 심각한 글로벌 주택 하락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뭐 내가 하락을 하면 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주택 가격이 19.5% 하락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6.5%이고 곧 또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미국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고 미국 놈들 말을 어떻게 믿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드러나 두시라 뭐 이런 뜻입니다. 며칠 전 3월 1일 3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선샤인 여기서 이병헌 배우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마십시오. 부동산 주도권 선택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